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는 참 참하네. 우리 아들하고는 확실히 달라.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도 좋은 사람인걸요. 사람이 좋으면 뭐하니? 일만 잘하지. 완전 미련 곰탱이 아니냐. 아들 두 놈이 하나라도 똑 부러져야 하는데 순에 빠지기만 해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할 거야. 엄마, 며느리 앞에서 너무 나 까는 거 아니야? 엄마 너무 신났어. 너 같은 둔탱이 아들만 평생 데리고 살아봐. 이렇게 똑 부러진 딸 보면 얼마나 부러운데. 네가 엄마 속을 좀 썩였냐? 아니, 나 정도면 잘난 아들이잖아. 공부도 나름 잘했고 지금 대기업도 다니고. 얼씨구, 너 학교 다닐 때 길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닌 건 기억도 안 나냐? 이맛박에 멍이나 크게 들어가지고 영단어장 외우고 있는 꼴이 얼마나 웃겼는데. 뭐야 오빠, 진짜 그랬어? 아, 엄마 언제적 이야기를. 뭐 그뿐인 줄 아니? 내가 이놈들 키우면서 고생을. 엄마. 처음 인사 왔을 때만 해도 큰며느리는 저와 잘 어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거짓 연기였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었지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죠. 저는 딸이 없었고 곰탱이 같은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잘하고 잘 어울려주는 며느리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사이가 틀어졌던 건 아마 큰아들과의 대화 이후였던 것 같네요. 결혼 준비. 결혼식이나 신혼집이나 준비할 게 정말 많네. 너희들도 고생이겠다. 고생은 뭘, 우리가 하는 결혼식인데. 암만 그래도 힘들지. 스드메다 뭐다. 요즘은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잖니. 너희들도 일하는 시간 쪼개서 가야 하는 거니 힘들지 않아? 나야 좀 힘들지만 와와는 좋아하더라고. 드레스 투어도 내가 기억하는 것만 10몇 군데를 돌아다닌 것 같은데 지치지도 않는가 봐. 식장도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 여기가 더 예쁘다, 저기가 더 예쁘다. 음식은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다. 어휴,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힘들다. 이래서 남자들은 인생에서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 정도 고민은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리 힘들어하니. 특히 여자한테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그냥 그거 다 맞춰주기만 해. 나야 예산만 맞으면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적당히 맞춰주고 있어. 으이, 그 무심한 놈. 아, 예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에 너희 지원해 주려고 현금 준비하고 있어. 2억 정도 준비한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 써라. 엄마 여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더니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거였어? 그럼 당연하지. 아들 장가 보내는데 엄마가 좀 보태야지.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지마 엄마.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와와도 나도 대기업 다니면서 꽤 잘 버는데 결혼 비용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애초에 지금 계획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집도 전세로 시작하면 되지. 뭘 벌써 집을 사서 시작해. 암만 그래도 어떻게 엄마 지원을 안 받고 시작할 수 있니? 큰아들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한 푼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 사돈댁에서도 욕해. 뭐 어때? 와와네 집에서도 딱히 지원해주고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할 거면 양가 맞춰 시작하는 게 맞지. 그게 공평하기도 하고. 와와가 먼저 그러더라고. 자기네 집에서는 지원 못 해주니까 우리 둘 힘으로 시작하자고. 자기도 누가 돈 더 해왔니 말 나오는 것도 싫고 우리 집에서 더 해가도 자존심 상해서 싫대. 암만 그래도. 게다가 아직 동시에는 학생이잖아. 의대생이라 돈도 많이 드는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결혼한다고 어떻게 돈 받아가. 그냥 그 돈은 동생 공부하는 데 투자해줘. 이 형님이 투자하는 거라고 생색도 좀 낼 겸 하자. 웃겨. 말만 그렇게 하고 모른 척 할 거면서.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작 그 2억 없다고 애 공부 못 시키는 것도 아니야. 뭘 그런 걱정을 하니 너는? 에헤이, 그냥 넘어갑시다 엄마. 사실 예산 더 늘어나면 다시 책정해야 하고 귀찮아서 그래. 그게 주 목적이구만. 으이구. 허허, 그냥 계획한 대로 할게. 그래라 그럼. 대신 필요하면 바로 이야기하고 엄마가 바로 지원해 줄 테니까.
알았어요. 암튼 우리 엄마 말은 무뚝뚝하게 하면서 은근 다정하다니까. 신혼여행 다녀온 후. 어머님, 어머님! 그래,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그게 궁금은 하세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왜 이리 급하게 들어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니 새아가? 그래, 편하게 말해보렴. 어머님, 저희 결혼식에 돈 한 푼 안 보태주셨다면서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집 구하는 것도 어머님이 지원 안 해주셔서 저희가 전세 들어간다고요. 참나, 이거 무슨 소리냐? 아들, 네가 설명 좀 해봐라. 아니,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모은 돈으로 충분히 전세 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엄마한테 손 안 벌리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손 벌리지 말자고 했던 것도 자기였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었어도 설마 했는데 어쩜 이러실 수 있는지. 어머님이 얼마라도 내놓으셨다면 우리 신혼집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이 아무 지원도 안 해주시니까 전세인 거 아니야. 뭐야 이 상황은? 잠깐 이해가 안 되네. 너희 돈으로 충분하다고 큰애가 얘기하길래 나도 따로 지원을 안 해준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난리니? 지금 저희 집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도 어머님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그렇잖아요. 못해도 남자 집안에서 1억 정도는 내놔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자 집안에서는 못 해주더라도 집이나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 정말 그러실 줄 몰랐어요. 실망이에요. 저기요. 이건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딸같이 해드렸다고 진짜 딸인 줄 아세요? 저는 며느리예요. 요즘 며느리는 시댁 손님이라는데 어머님은 손님으로 대해주질 않으시네요. 요즘 며느리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제가 여태 어머님한테 잘해드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해줄 걸로 착각 마세요.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뭐? 며느리 무서운 줄 몰라? 왜 웃으세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그 웃음 쏙 들어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시는 며느리 얼굴 제대로 못 볼 줄 아세요. 시어머니 대접 바라지도 말고요. 그래, 어디 한번 제주껏 잘 해보렴. 네? 잘 해보라고. 네가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구나. 며느라. 이제 나 모르겠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제게 쏟아붓는 며느리의 행동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후에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반반 결혼에 예단 예물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저렇게 나왔다고 자신도 당황스럽다 말하더군요. 본인 친정에서 무어라 한마디 들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 친구들이 헛바람을 넣은 건지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다고요. 기분이 나빴냐고요? 뭐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하찮은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며느리가 어쩌고 아들이 어쩌고 하는 옛날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작 듣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며느리 무서운 줄 모른다 말하는 큰며느리의 행동은 마치 치와와가 짖는 것보다도 더 하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돈독이 올랐으면 고작 저 정도 금액으로 열불을 쏟아내는지 불쌍하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큰며느리의 선포로부터 1년, 참 정직하게도 자기가 한 말은 굳건히 지키는 며느리더군요. 1년 후. 엄마, 나 왔어요. 그래, 고생했다. 밥은 먹고 왔냐? 아니, 엄마한테 간다니까 또 화를 엄청 내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건데 컵라면 하나 먹고 나오려다가 그대로 쫓겨났어. 으이구, 너 그럴 줄 알고 엄마가 대충 만들어 놨어. 밥하고 전하고 먹어. 엄마는 제사도 안 지내면서 이런 건 또 잘 만들더라. 우리 엄마 동태젓 너무 맛있다. 뭐 제사는 안 지내도 명절 기분은 내는 거지. 우리 먹을 만큼만 만들면 그리 많이 안 해도 되고 나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또 우울해지네. 왜? 또 며느리가 뭐라 하든? 늘 똑같은 말이지 뭐. 엄마 집 같이 오자고 하면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며느리 부려 먹으려고 한다는 둥, 며느리도 100년 손님이라는 둥, 자기는 엄마 얼굴 보고
잔소리 듣기 싫다는 둥. 아니 할 일이 없다고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전형적인 옛날 사람 마인드구만.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명절 음식 만들라고 시킨다니. 내가 만드는 게 훨씬 맛있구만.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언제 엄마한테 잔소리다운 잔소리를 들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몰라. 대체 요즘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다니는 건지. 결혼 전에는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냅도 그냥. 자기 결혼할 때 지원 안 해줬다고 며느리 대접 안 해준다. 그리 발광하던 애인데 애초에 그 속내 숨기고 결혼했을 줄 누가 알겠니? 내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아. 그냥 딱 못 박아 버린 것 같아.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 이런 느낌? 뭐 본인이 나랑 척지고 산다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니? 그냥 백년 손님 하라고 해. 나는 손님 맞이할 생각도 없어 얘. 엄마도 참 독하다고 해야 할지 쿨하다고 해야 할지. 다른 집이었으면 이미 난리가 나도 한참 났을 텐데. 그걸로 난리가 나는 집이 이상한 거다. 왜 굳이 며느리를 식구로 못 끌어들여 안달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나 싫다는 사람 굳이 잡는 것도 다 에너지 소모하는 일이다. 나 좋다는 사람만 보고 살아도 아까운 세상에 며느리가 무섭고 어쩌고 그런 헛소리 하는 애랑 어울릴 생각 없어. 진짜 우리 엄마지만 무섭다 무서워. 아 참 엄마, 전 이거 얼마나 했어요? 이번에도 좀 싸가야 할 것 같아. 얼씨구 마누라가 시키든. 그렇지 뭐. 걔도 참 웃겨. 시댁 오는 건 싫으면서 어떻게 내가 한 요리 가져갈 생각은 그렇게 한다니. 저번 명절에 안 가져갔더니 또 한바탕 했다며? 며느리 무시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음식 내놓으라고 나한테 된통 화풀이 했잖아. 이번에도 화풀이 안 당하고 무사히 넘어가려면 조금이라도 싸가야 할 것 같아. 아이고 됐다. 저기 밀폐 용기에 전 부쳐놓은 거랑 잡채랑 반찬이랑 다 담아놨으니 먹던 거 챙겨갈 생각 말고 저거나 가져가. 너 먹던 건 다 먹고. 아니 왜 이렇게 챙겨놨어? 걔도 엄마 안 챙기는데. 내가 뭐 며느리 예뻐서 챙겨주니? 또 먹던 거 챙겨가면 이번에도 며느리 무시한다 어쩐다 한 소리 할 게 뻔한데. 그런 소리 듣느니 차라리 손 좀 더 보태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엄마 이런 마음을 좀 알아야 하는데 와와는 왜 이런 걸 모르나 몰라. 뭐 낸들 아니? 알 생각도 없는 거겠지. 몇 달 후. 엄마 지금 많이 바빠요? 아니 엄마 지금 투자 현황 보는 중. 왜? 다른 게 아니라 엄마 곧 손주 보실 것 같아요. 손주? 너희 뭐 임신한 거니? 네, 오늘 12주 검사 받으러 왔는데 아무래도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네 그래. 임신 준비다 뭐다. 며느리 일 그만둔 것도 한참 된 것 같은데 임신이라도 빨리 했으니 다행이다. 그때도 난리였는데 며느리 임신 준비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는 못돼 먹은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내가 얼마나 듣고 살았는지. 아니 왜 자기가 일 그만두고 못 버는 생활비를 엄마한테 달라고 해.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너만 머리 터진다. 그걸로 끝날 것 같니? 아마 만삭되면 애 선물 안 사주는 고약한 시엠이라고 욕할 거다. 뭐? 아니 진짜 그러려나? 그럼 그런 애들 하는 말이야 뻔하지. 1년 넘게 얼굴도 못 보는 며느리 임신 축하 선물 안 해준다고 화내는 것도 참 웃기다마는. 왠지 엄마 말이 맞을 것 같아서 반박을 못하겠네. 일단 네 통장에 500만 원 넣어놨다. 그걸로 보양식 같은 거 좀 사 먹여라. 500만 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줘?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주겠냐. 진짜 돈 안 주고 욕먹는 것보다 돈 주고 욕먹으면 나중에 진짜 화났을 때 뭐라 한마디 할 명분이라도 생겨.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라. 와, 아무리 그래도 미운 며느리 500씩이나 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와, 진짜 우리 엄마 통 큰 건 알아줘야 해. 딱히 밉지도 예쁘지도 않아. 얼굴도 까먹게 생겼는데 그런 감정이 어떻게 생기니? 그냥 남이야 남. 며느리 주는 돈이 아니라 내 아들, 손주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친손주 생긴다는데 그 정도 못 해줄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니? 엄마.
애 태어날 쯤 해서 선물로 못 받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것도 엄마가 다 챙겨줄 테니까. 요즘 유아차나 카시트도 비싼데 그런 것도 따로 사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엄마 친구가 브랜드 유아용품 매장 운영 중이라 좋은 걸로 하나 구해줄 테니까. 우리 엄마 이런 모습 와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꺼내다 잔소리 듣고 싶으면 이야기하던지. 엄마는 아무 상관없어. 단지 네 결혼 생활에 무사한 영을 바랄 뿐이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저는 며느리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아닌데 제가 가서 무얼 하겠나요? 큰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오면 화를 낼 거라는 둥,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둥, 산후조리원에서도 발광을 했다고 하더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 첫 손주 얼굴을 사진으로만 본 할머니는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가 절실하진 않았어요. 사진을 보고도 우리 아들 닮았다 정도의 생각만 들더군요. 제가 그렇게 매정해 보이나요? 주변 친구들은 다 저에게 대단하다 말하며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보통 며느리가 손주도 안 보여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수 무르는 시어머니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며느리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말고도 더 있더랍니다. 하지만 모든 며느리들이 큰 며느리처럼 며느리 짓을 하진 않더군요. 3개월 후.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작은 놈이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정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휴, 첫 만남부터 이미지 제대로 구기네요. 요 아들놈 때문에. 아파 엄마. 옆구리 그만 꼬집어. 저는 그냥 평소처럼 데이트만 하러 나온 거였는데 오빠는 오늘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올 마음을 먹었었나 봐요. 제가 옷차림도 좀 더 신경 쓰고 선물도 챙겨오고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요. 안 그럼 결혼이 자꾸 미뤄질 것 같아서 내가 납치해 왔어. 잘했지 엄마. 야, 그래도 여자친구한테는 말 안 해도 나한테는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오죽 좋냐. 손님 맞이하는데 청소라도 좀 해놓게. 아니에요 어머님. 집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 고맙네요. 식사라도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과일이라도 하나 내올게요. 레드향 좋아해요? 그거 귤 같은 거죠. 저 귤은 좋아해요. 레드향 이런 건 한 번도 못 먹어봐서. 그래요? 뭐 귤이나 한라봉이나 레드향이나 다 비슷해요. 새콤달콤해서 맛있을 거예요. 하나 까줄 테니까 먹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잘 먹으니 보기도 좋네요. 엄마, 나도 하나 까주면 안 돼? 넌 네가 까먹어 임마. 이거 하나 까는 게 뭐 어렵다고. 자자, 아가씨는 많이 먹어요. 여기 까놓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사해야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래. 그럼 편하게 부를게. 네 어머님. 그래서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라고? 둔한 아들놈이라 자기 연애하는 걸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 없어서 말이지. 그게 사해 할머니가 내 담당 환자셨어. 지금도 아직 통원 치료 중이시고. 뭐? 네 담당이면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그런 거야? 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공장 다니시면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대학 안 가고 돈 번다는데도 악착같이 대학 보내주시고 공장 다니시다가 그만. 할머니 병원 입원하시고 사해가 대학도 휴학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옆에서 간호했어. 허리 다친 환자들 간호는 남자들도 힘든 일인데 그걸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더라고. 그 모습에 눈이 갔고 예쁘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아유, 팔불출 같은 소리. 아무리 그래도 성인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하루 종일 하다니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나 보네. 처음에는 오빠 같은 의사 선생님이 왜 저를 신경 써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멀리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수시로 음료수도 사주고 할머니도 더 신경 써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고,
장점이라고는 밀어붙이는 것밖에 모르는 곰탱이가 이번에는 아주 잘했네. 오빠가 잘 봐준 덕분에 할머니 허리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더 이상 일을 하진 못하시겠지만요. 제 가정 환경이나 제가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왜 안 좋게 보인다니? 자기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나는 너한테 할머니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님, 오히려 잘 됐다. 우리 아들이 또 척추 디스크 전문 의사 아니니 할머니 수시로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검사도 받으시게 하고 약도 좋은 걸로 지어달라고 해라. 의사 남편 두는 게 다 그런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엄마, 그 말은 꼭 아들이 의사인 거 이외에는 별 쓸모가 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맞는 말이잖니. 미련 곰탱이 아들놈이 눈치도 감성도 없으니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치 아가? 아참, 아가라도 불러도 되니? 요즘 애들은 이런 말에 예민하다고 들어서. 네, 어머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가 없어서 아가라고 불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가, 너도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라. 어머님이라니 너무 멀어 보이지 않니? 네, 엄마. 응? 엄마는 우리 엄마인데 사회 엄마이기도 한 거야? 으이그 정말 이런 감성 없는 놈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니? 아, 엄마. 한 달 후.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집은 잘 보고 왔어? 네, 그런데 엄마, 왜 저렇게 좋은 아파트로 구해주신 거예요? 집값도 비쌌을 텐데. 나 그 정도 능력은 있다, 얘. 아니,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니? 시댁옆 아파트라 별로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안 그래도 이 동네 집값 비싼데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베리어풀이 공사도 해주신다면서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베리어프리 공사는 당연히 해야지. 너희 일 나가고 학교 가고 그 사이에 할머니 혼자 계실 텐데 당장 몸 가누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셔도 언제 크게 다치실지 몰라. 실제로 노인들 집안에서 활동하다 다치는 일이 많다고 하잖니. 일부러 옆 아파트로 잡은 것도 혹시나 할머니 아프시거나 하면 내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나는 평일 낮에도 집에 있으니까. 엄마, 저 진짜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까 몰라요. 결혼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시고 신혼집도 구해 주시고 할머니랑 잘 지내 주시고 대학도 더 다니라고 학비까지. 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응당 일이 해주는 거야. 네가 내 딸 같으니까 해주는 거지. 그리고 뭐 결혼식도 아들놈은 자기 모아둔 돈으로 자기 몫은 냈잖니. 내가 내는 건 네 몫이지. 그러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말어. 엄마. 아참, 너 오늘 시간 되지? 네, 오늘은 공강이라 시간이 많긴 한데. 그럼 나랑 잠시 나가자. 너 예물도 보러 가야 하고 할머니 한복 전에 마쳤던 거 오늘 완성됐다고 하니 보러 가야지. 네? 아니 예물이라뇨. 할머니 한복은 언제 또 맞추신 거예요? 언제 저 몰래 할머니랑 둘이 또 데이트를? 어서 나갈 준비하렴. 엄마. 작은 며느리도 큰 며느리와 같은 종자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큰 며느리도 꽤나 착한 편이었고요. 혹여라도 본성이 또 드러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작은 며느리는 심성이 원체 고운 아이라 금방 안심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없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던 작은 며느리는 그 흔한 구김살 하나 없이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미의 정이 고팠던 건지 제게도 엄마라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딸처럼 따르는 아이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를 등진 사람에게는 한없이 냉정할 수 있지만 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퍼줄 정도로 선한의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작은 며느리의 결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지요. 의사인 아들 쪽 하객은 정말 많았지만 며느리 쪽 하객은 친구 몇 명 정도? 대학생이기도 하고 친척들도 없어 하객이 적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은 고심 끝에 미국식 결혼처럼 파티장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하객은 최대한 아이들 또래 인원으로 추려내고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커다란 수영장이 있는 풀 빌라를 빌려 클럽 파티처럼 꾸며냈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 후 피로연으로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기왕 아이들 결혼식인데 아이들이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고요. 사장 어른과 저는 단둘이서 온천의 마사지를 즐기기로 예약을 하고 밤새도록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케이터링 세팅까지 예약하니 돈이 꽤 만만치 않게 들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재산도 꽤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재테크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들 두 놈이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전날. 아이고 예약할 게 많으니 이것도 고민이네. 차라리 결혼식 패키지가 낫긴 하겠다. 케이터링이나 이것저것 내가 알아서 예약하려니까 손이 여간 가는 게 아니네. 응? 잠깐 핸드폰 못 본 사이에 무슨 부재중 전화가 이리 와 있담. 여보세요? 어머님, 도련님 결혼한다면서요? 아이 깜짝이야. 당장에 누군지도 이야기 안 하고 다짜고짜 이렇게 소리부터 지르는 예의는 무슨 예의지? 딴 말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도련님 결혼한다면서요. 그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여전히 싸가지 없는 우리 큰며느님이시구만. 네 남편이 이야기 안 해주던 언제부터 우리가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 거니? 남편이 오늘 이야기 해줬다고요. 스몰 웨딩으로 하는 거라 어디 뭐 펜션 빌려서 한다는데? 그래, 딱히 식장을 빌린 것도 아니고 새애기 친구들이랑 막내 친구들 몇 명 불러서 간단하게 할 거야. 그래서 왜? 스몰 웨딩이라니. 도련님 의사라고 그렇게 돈 쓰시더니 결국 별거 없었나 보네요. 뭐?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도련님 교육비 쓴다고 돈 일절 안 대주셨잖아요. 그거 뭐 말짱 꽝이네요. 들어보니까 동서도 부모 없는 고아라던데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 볼만 하겠네요. 지금 그 말 하려고 연락한 거니? 아니 뭐 도련님 결혼식을 지금 알아서 준비할 시간도 없다고 화내려고 했었는데 스몰 웨딩이면 저희가 거창하게 준비하고 할 것도 없겠네요. 별 볼 일 없는 결혼일 텐데 그냥 늘 입던 옷 입고 가야겠어요. 그러던지 난 딱히 너희 부른 기억도 없다만 알아서 오던지 하렴. 결혼식 당일. 아이고 우리 애기 미니드레스 진짜 예쁘다. 예약하러 갔을 때 본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때는 생얼로 갔었는데 지금은 풀 메이크업하고 입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야외에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비싸더라도 화려한 거 입히길 잘했다. 너무너무 예뻐. 아까 친구들이 저 아닌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진은 많이 찍었니?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어야지. 다들 찍고 자기들 사진 찍으러 갔어요. 엄마가 제 친구들 아직 어려서 드레스 같은 것도 딱히 없을 거라고 친구들 입을 드레스도 다 예약해 주셨잖아요. 이런 파티 드레스 처음이라고 다들 신나서 여기저기 사진 찍으러 다니고 있어요. 다들 이따 엄마한테 감사 인사하러 올 거래요. 그래? 감사 인사는 무슨? 예쁜 애들끼리 즐겁게 놀고 저녁 파티까지 즐기면 되지. 저녁 파티는 수영장에서 할 거니까 수영복 잊으면 안 된다. 안 그래도 다들 빡세게 다이어트하고 왔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 한 김에 엄마랑 산 수영복 예쁘게 입어야죠. 그래. 나는 할머니 자리 좀 봐드리고 손님 맞이하러 다녀올게. 네 엄마. 곧바로.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뭐냐 넌? 정말로 온 거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가족 행사에 제가 참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스몰 웨딩이라면서요. 그래 스몰 웨딩인데 사람도 한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불렀어. 이 정도면 충분히 스몰이지. 웃기지 마세요. 이게 어딜 봐서 스몰 웨딩이에요. 야외 식장에서 케이터링에 인원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웬만한 결혼식보다 비싸 보이잖아요. 뭐 돈이 많이 들긴 했지. 지인 펜션이긴 하지만 풀빌라 한 라인을 통으로 빌린 거고 게다가 케이터링도 내가 직접 여기저기 먹어보고 가장 품질 좋고 잘 나오는 곳으로 골라 선정한 거니까. 오전은 결혼식 진행하고 저녁에는 수영장 파티할 거라 종일 대여로 꽤 비싸긴 하지. 아니 도련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크게 벌려요?
아무리 의사 결혼이라고 해도 이건 좀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거랑 파티 결혼식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그리고 우리 아들 모아놓은 돈으로 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내가 다 계산한 거야. 네? 아니 어머님 저희 결혼식 할 때는 돈 한 푼 안 대주셨으면서 어떻게 도련님한테만 이렇게 거창한 결혼식을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차별이에요. 의사인 도련님만 돈 주시고 저희는 하나도 안 해주셨으면서. 아,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너 자격지심 엄청 심하구나. 뭐요? 차별? 너 네 남편한테 하나도 못 들었니? 너희들 모은 돈으로 충분하다고 이미 예산안 가지고 다 계획했고 양가 지원 없이 시작할 거라고 먼저 말한 건 네 남편이야. 실제로 너희는 이미 잘 벌기도 했고. 그래, 말 맞다나. 작은 아가는 부모도 없이 아직 학생이라 모은 돈도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지원해 주는 거야. 아들 모은 몫은 따로 쓰고 새아가 분량만큼 챙겨주는 거라고. 그런데 뭐가 차별이라니? 바로 그게 차별이죠. 저한테는 지원은커녕 애 낳을 때 선물 하나 제대로 안 해주셨으면서. 아, 내가 하다 별소리를 다 듣네. 너 지금 끌고 있는 유아차 그거 내가 선물해 준 거야. 임신 기간 중에 네 남편이 너 먹인 거 아기 침대, 가구, 물건 그거 내가 다 선물한 거라고. 네? 네 남편이 그러더라. 너 그 성격에 친구도 없어서 임신 출산 선물도 많이 못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챙겨주고 선물해 줬더니 아직까지도 그걸 눈치 못 채고 따지고 있던 거구나. 아니 그건 남편이 선물 받았다고. 내가 해줬다고 하면 넌 또 감사한 줄 모르고 가격 따지고 브랜드 따지며 이것밖에 안 해줬니 말이 많았겠지. 그래서 따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됐니?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선물을 주세요? 거의 1,000만 원을 넘게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또 주변에서 욕먹을까봐 거짓말 하시는 거죠? 지금 이 결혼식도 그래요. 어디서 돈 빌려 하시는 거든가 아니면 도련님 돈이던가. 내가 돈 없다고 누가 그러든? 네? 나 돈 많아. 아마 네가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내가 1년 버는 돈이 더 많을걸? 나 재산도 꽤 있고 건물이나 투자하는 것도 꽤 있어. 너희 결혼식 때도 2억 집 사는 돈으로 보태주려다 아들이 결사 반대를 외쳐서 안 한다고 한 거야. 내가 마음만 먹었음? 결혼식이고 집이고 못 해줄 것도 없지. 진작 얘기를 해줬어야죠. 왜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100년 손님이라는 며느님에게 그런 거 알려줘서 뭐에 쓴답니까? 나는 우리 며느님에게 엎드려 절받게 할 생각 없네요. 동서도 며느리잖아요. 우리 아가는 딸이야. 애가 엄마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아니? 결혼 몇 년 차인 너희보다 아가가 더 내 딸 같아. 말도 안 돼. 저는 완전 여운에 저거. 자, 며느님, 저는 이만 제 딸 결혼식 마무리 점검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작은 애들 결혼식에서 저의 재산을 알게 된 큰며느리는 그 뒤부터 저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손주 보고 싶지 않느냐는 말로 저를 현혹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작은 애들 결혼식에 처음 얼굴 본 손주는 남의 아이보다 못하지 않나요? 딱히 얼굴을 봐도 정이 가지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베리어 프리로 완공된 신혼집에서 할머니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와도 거의 매일 왕래하곤 합니다. 할머님도 꽤나 활동적인 분이라 저와 취미 생활을 자주 하시곤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빠져있는 취미는 스파, 마사지로 좋은 마사지 샵이 있다고 하면 사장어른과 저 작은 며느리 셋이서 단란하게 다녀오곤 한답니다. 역시 아들이나 며느리보단 딸이 최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